이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인가요? 네, 바로 그 그림입니다. 네, 1795년 정조 임금이 아버지를 거의 왕에 버금가는 지위로 복권을 시키고 그 이후에 화성에서 거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어떤 잔치냐면 어머니 해경궁 씨와 돌아가신 아버지 사도세자가 모두 회갑을 맞이하는 시기여서 지금 회갑은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굉장히 더 큰 의미가 있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화성으로 가서 아버지 묘를 참배도 하고 또 화성 행궁에서 큰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8개의 장면으로 나뉘어서 그린 것이 바로 이 병풍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되게 궁금하시죠? 네, 궁금해요. 이 장면은 화성에 도착한 다음 날 네. 그 2km 떨어져 있는 화성, 지금의 수원 향교에 가서 공자에게 참배를 올리는 장면입니다. 딱 이 장면을 보시면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질서가 있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정말 수직적인 위기의 질서가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팔달산이 우뚝 솟아 있고 그 다음에 향교가 있고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이 향교의 유생들, 조정의 신하들 그리고 호위 군사들이 차례차례 위계 질서대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경계를 딱 호위 군사들이 서 있고요. 이 바깥에는 백성들이 굉장히 평화로운 모습이 이제 앉아 있습니다. 줄을 지어 서 있는 신하들의 모습과 평화로운 편안한 자세의 백성들과는 굉장히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이 바로 어쩌면 정조가 꿈꾸고 있는 탕평한 세상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왕을 중심으로 질서가 있고 백성들이 편안한 모습, 그것이 이제 보여주는 첫 번째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이제 이 행사를 마치고 굉장히 새벽에 가요. 새벽에 가서 참배를 마치고 가서 그 다음에는 낭남헌이라는 화성 행궁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 전각이 있는데 그곳에서 과거 시험 합격자한테 축하를 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럼 저 모자가 혹시 네, 이 머리가에 뭔가 있는데 이게 어사화라고 해서 임금님이 나눠주는 꽃입니다. 화성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다 보니 화성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쳤고 이렇게 문과와 무과 합격자들한테 이제 꽃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뭔가 균형이 안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문과와 무과 합격자 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네, 맞아요. 이쪽이 문과 합격자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문과 합격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더 많이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여기에는 원래는 화면에 그 공간에 없던 것들도 막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화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 보이는 가마 같은 게 보이시나요? 여기가 바로 정조가 쉬는 장소예요. 어막차. 사실 이런 행사가 있는 곳에 이 어막차 여기 있을 리가 없는데 여기가 비어지게 되니까 이 어막차를 대신 그려 넣어서 화면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듯 그림은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고 싶은 것을 표현한 거가 있습니다. 그림은 조금 뭔가 잔치가 열린 느낌인데. 네, 맞습니다. 이 그림은 바로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해경궁 홍씨의 회감년 장면입니다. 해경궁 홍씨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혹시 이 병풍 있는 곳에 있지 않을까요? 그 옆 공간에 있는데요. 이 해경궁 홍씨도 그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리도 표기가 안 돼 있는데 대신 이렇게 붉은색 발이 보이시죠? 기과문 그 뒤쪽에 있는 그 전각 안쪽에 있고 대신 이제 정조의 자리는 표현돼 있어요. 정조의 자리는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게 아래에 있으면 임금이 안 돼요. 임금은 항상 여기 있지 않을까요? 네, 임금은 요 가까이에 계셔야 돼서 이 병풍 옆쪽에 표피방석 보이시죠? 네,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쪽에 계시다가 또 여기 가운데에 빈 방석이 보이는데 해경궁 홍씨한테 술잔을 올리기 위해서 나서야 될 때는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술잔을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술잔을 올리고 그때에 맞게
다 춤추는 춤이 달라요. 아, 네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여러 사람들의 무용수들이 춤을 추고 계세요. 네, 그렇죠. 이게 한 번에 다 춘 걸까요? 무대가 이렇게 복잡할 수가 있을까요? 또 그림상 넣은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요 그림 하나, 요 춤 하나, 이 춤 하나 다 따로따로 추는데 여기서는 다 그려 넣었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그림이 비어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왜 그랬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죠. 제 생각에는 잔치의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더 네네네.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뭘까요? 어떤 장면일까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네, 맞아요. 이 그림도 이 어머니를 위한 회갑년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어머니한테만 회갑 잔치를 열어드리면 안 맞아요. 되는 건 게 어머니를 향한 효가 전 국민을 위한 효로 확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노인을 공경하는 무슨 잔치였을까요? 지금도 막 이렇게 지역 잔치를 많이 하는 네네. 양로연을 펼친 거예요. 이것도 화성 주민을 상대로 네네네. 양로연을 펼쳤어요. 이쪽에 있는 조정에 관한 그 신료 중에서도 70세 이상의 나이든 신하들도 같이 초청해서 네. 양로연을 베푸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수많은 백성들이 구경을 왔어요. 아, 네. 구경을 와서는 거기에도 보니까 굉장히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현장에서 즉석 초청을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이 전국에서 구경 오신 많은 노인들도 참여를 시켜서 즉석 여기 양로연이 펼쳐지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면 즉석 양로연을 펼치고 있는 이분들한테도 뭔가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아, 네, 네, 네. 여기에 계신 분들 이미 다 상을 다 받으셨어요. 네, 맞아요. 하나씩.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음식은 바로 여기에 붉은 보라색 옷을 입은 관원들이 이때 남은 잔치 음식을 운반을 해서 이분들한테 나눠주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어머니라는 효가 네. 확대가 되어가는 그래서 전국의 노인들한테까지 효가 확대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담은 그림입니다. 근데 다음 그림은 이제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네, 한번 가볼까요? 어떤 장면일까요? 산 위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기는 화성에서 제일 높은 곳이고요. 아, 네네네. 화성에서 제일 높은 산은 팔달산이고 팔달산에서 더 제일 높은 곳은 서장대, 서쪽에 있는 장대입니다. 아, 네네. 장대는 군대의 군사 지휘를 내리는 곳인데 그러면 이 서장대에는 누가 있을까요? 왕. 그렇죠. 정조가 있다 보니 제일 높은 곳에 왕이 있다라는 네. 것을 보여드리고 혹시 여기 보신 적이 있으시죠? 화성 행궁에서 바라보는 서장대가 실제보다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어요. 아, 네. 이제 크게 그려져 있고 이곳을 촘촘히 많은 군사들이 다 에워싸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럼 이 군사들은 어디 소속일까요? 왕을 정조를 보필해주는 친위 부대인 네. 장용영 부대. 아, 네. 그 장용영의 수많은 군사들이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 훈련은 낮에도 있었고 지금은 야간 군사 훈련입니다. 아, 야간인 걸 어떻게 알아? 하면 바로 횃불을 든 사람들이 이 성곽, 화성 성곽 주변에 쫙 둘러싸주고 있는 거죠. 아, 네네네. 그래서 그림의 절반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아, 네네. 이 밖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네네. 그래서 화성의 어떤 군사훈련, 막강한 군사훈련으로 안전하게 지키고 있어서 여기서는 이렇게 편안하고 이제 안정된 네.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아, 네네. 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가 다 문들이에요. 장안문, 그다음에 팔달문이어서 화성의 중요한 이제 서울로 들어가는 바로 이 문이거든요. 아, 네. 이 문의 그림을 통해서 이 그림이 그려진 시점을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장안문은 원래 바깥에 옹성이라는 게 이렇게 둘러싼 게 있어요. 아, 붉게. 네네네. 여기는 안 그려져 있는 거죠. 아직 화성이 완공되기 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 모습을 보였다면 그 다음은 바로 또 무슨 뭘 그렸을까요? 요거를 보시면 땅에서 뭔가 팍 터지고 네네네네. 이게 훈련하는 왜 건가요? 훈련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불꽃놀이 감상을 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까 보신 장면은 두 장면 모두
무예와 관련되어 있는 장면이에요. 아, 네네. 이날은 화성으로 떠나는, 화성을 이제 떠나는, 서울로 출발하는 바로 전날 상황인데, 이 전날에도 정조 임금은 무예 연습에 이렇게 열중을 하셨습니다. 아, 네. 그래서 낮에는 이 군사들과 함께 활쏘기를 했습니다. 활쏘기에서 관역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 네네. 그래서 활쏘기를 행사를 하고, 밤에는 바로 이 불꽃놀이 잔치를 했습니다. 불꽃놀이 하면 지금이랑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하늘로 펑펑 올라가는, 터지는데 여기는 지금 땅에 밑으로. 묻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무들매에 그 불화자를 써서 매화라고 하는데, 이게 또 하나의 군사 훈련이자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볼거리이기도 한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군사 훈련이자 볼거리를 어머니인 해경궁도 같이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해경궁 공씨도 함께하고 일반 백성들도 함께하는 아, 네. 그런 되게 즐거운 볼거리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 네.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전까지는 백성들이 있었지만 백성들과 신하들의 경계가 분명했잖아요. 네네네. 줄을 지어 있는데 여기는 서로 굉장히 어우러져 있는 네네네, 모습이에요.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을 되게 또 강조했던 것이고, 여기서 또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건가. 어떤 건가요? 이 낙남원인가 득중정이라는 곳인데, 네네.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담장을 한번 보셨으면 해요. 아, 네. 이 담장이 가다가 뚝 끊겨 있어요. 네, 우리가 보통 궁궐의 담장을 하면 쫙 연결돼야 되는데, 아, 네네. 이거는 개방형 담장이에요. 아, 네. 아까 과거 시험 합격자 발표를 하듯이 이 공간이 열린 공간이어서, 아, 네.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닫어? 이렇게 터놓으면 수비를 어떻게 해라고 아, 네네. 궁금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여기. 이것들을 예, 이게 이동식 담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곳을 개방을 할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닫을 수도 있는 그런 장치. 이런 고안들이 아마 다 정조 임금이 생각을 해냈던 거 아닐까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성 행궁은 되게 특이한 게 모든 정각들이 다 연결이 돼 있었대요. 아, 네. 그래서 여기 다 연결돼 있는 이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있는 요 장안문을 통해서 네. 그 다음날 다시 서울로 향하게 됩니다. 아, 네. 굉장히 긴 행렬인데요. 네. 이 행차에 참여했던 인물들은 6,7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행렬을 그려내기 위해서 이 화면을 어떻게 활용했냐면, 네. 저 끝에 보이시죠? 네, 네. 그때부터 조그만 인물들이 점점 커지면서 지그재그로 쫙 이렇게 났어요. 네, 네. 그래서 많은 인물을 한 화면에 담기 위한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이 행사는 누구를 위한 행사였죠? 어머니를 위한 행사이다 보니 해경궁 홍씨를 위한 가마가 제일 중요하게 자리에 있고, 본인 왕은 뒤에서 가마를 타지 않고 말을 타고 가요. 그래서 어머니를 내가 보필하겠다, 호위하겠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행렬은 멈췄을까요? 가고 있는 걸까요? 가고 있지 않을까요? 가고 있는 행렬이라면 이 장면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쪽에서 어머니를 위한 간식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쉬고 있는 상태여서 훨씬 경계를 굉장히 더 삼엄하게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주변에 많은 백성들이 보이실 거예요. 백성들이 되게 편안한 모습으로 앉아 있고요. 저쪽 끝에는 심지어 술도 팔아요. 아, 네. 이렇듯 조선시대 영조와 정조는 외부로 행차를 되게 많이 했고, 사람들이 그걸 또 구경하러도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구경하는 사람들을 금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계속 대면하게 했는데, 정조 임금이랑 영조 임금이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백성들과 만나면서 백성들의 소원, 성취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민원을 해결해 주셨는데요. 그 장면이 여기서 바로 나옵니다.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황색 옷을 입은 사람이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두루마리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그림이 여기 이쪽에 있어요. 예, 여기에. 그래서 이 말을 타고 있는 관원한테 전달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되게 눈에 잘 띄는 장면이잖아요. 이렇듯 행차가 백성들의 민원을, 애로사항을 듣고 소통하는 공간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인물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에는 뭐가 보이시죠? 강 아닌가요?
맞아요. 한강을 가로지르기 위해서 지금은 정말 너무 수많은 대교가 있지만 이때는 배다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배들을 연결해서 활용한 것이죠. 정조 임금은 아버지의 묘를 수원 화성으로 옮긴 이후 매년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수원으로 가려면 뭘 건너야 되죠? 한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한강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탁탁탁 묶는 배다리를 활용을 했고요. 이것을 굉장히 여러 가지 고안하기 위해서 책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장면이 딱 놓이게 되는 거는 아마도 굉장히 배다리를 만드는 거에 대한 자신감,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고 싶은 자부심이 이제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위치가 노량진이고요. 여기는 용산이어서 지금도 한강철교가 가장 짧은 곳이라고 해요. 한강을 건너는 아마 그 위치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이 화성 원행도에는 정조의 성과 그리고 정조가 내세우고 싶은 이상, 즉 왕을 중심으로 신하들이 질서를 이루고 백성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화합을 하고 있는 모습, 정말 탕평의 세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연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전시는 설명을 잘 들으면 또 더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전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작품들이 하나하나 제작된 배경을 이제 더 잘 이해를 하려면 전시장 곳곳에 있는 QR코드를 꼭 찍어 보셔야 되고요. 또 저희가 특별한 오디오 가이드를 준비를 했어요. 예, 예전에 옷소매 붉은 꽃동에서 영조 임금니 역을 맡으셨던 이덕화 배우님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오디오 가이드를 준비했으니 그 들어보시면 훨씬 전시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 또한 저희가 어린이용 오디오 가이드 제작을 해서 어린이들과 함께 오시는 부모님께서는 꼭 그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꼭 와서 또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8세기 두 왕인 영조와 정조의 탕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글과 그림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전시를 보았는데요. 특별전 탕탕평평 글과 그림의 힘, 여러분들도 많이 와주셔서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중앙박물관 홍보대사 배우 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